지난 3월 3일 날 우리 프레센터에서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참석한 분들도 계시겠는데 저도 거기서 막 간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 참석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 우리가 그동안에 꼭 해야 될 이야기를 멈칫하면서 하는데 눈치를 본 게 몇 개 있어요. 당연히 북한이 핵개발하면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무슨 죄 짓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당히 우리가 핵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금기를 깨는 거죠. 한국 사회의 하나의 타부를 깨는 것이었습니다. 타부를 깨면은 속이 시원하죠. 속이 시원하죠. 타부를 깨니까 그날 아주 강연하는 사람도 질문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타부를 깬다. 지금 리비아 방문들이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 것도 타부를 깨는 거죠. 그 가다피 초상화에다가 막 총질을 하고 칼로 찍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42년 동안 눌려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한국은 북한이 핵개발했는데도 우리도 핵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됐다. 김일성, 김정일이가 한국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한 시도한 게 한 6번 되는데 거의 성공할 뻔한 게 2번 있었는데 그럼 우리도 김일성, 김정일을 암살해야 된다 하는 이런 당연한 이야기도 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이것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나라다. 유례가 없는 나라다. 이거와 똑같은 거죠. 암살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안 나오고 핵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안 나오고 왜 이러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깊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됐느냐. 저기 핵개발하면 당연히 핵개발을 해. 이건 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핵개발을 해야 우리가 살아나니까. 저기 우리 국가원수를 암살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놈을 암살해야죠. 이게 이런 말조차 꺼내기가 어려운 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느냐. 그렇다고 그 말을 하면 뭐 감옥에 보내는 법이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야 이 한국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인류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왜 이러느냐? 북한은 이렇지 않는데 북한은 주한미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할 대로 다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건 노예근성이죠. 사대주의죠. 이 사대주의 노예근성이 그 국민들의 일부가 그렇게 될 게 아니라 대통령부터 저 노숙자까지 국민 전체가 거의 전체가 이런 노예근성과 사대주의에 물들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기간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걸 문화라고 부르죠. 문화라는 것은 어떤 분위기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사회의 오래된 관습이 정착돼 버린 겁니다. 이걸 생리라고도 그러죠. 생리적이다. 생래적이다. 타고날 때부터 그렇다. 한국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노예근성을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가혹하지만 정확한 것입니다. 왜 한국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노예근성과 사대주의를 갖고 태어났느냐. 여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뭐가 문제가 이게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성 없이 핵무장하자 하면은 이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오랜 역사적 산물이다. 쉽게 말하면 한국은 서기 676년에 신라가 당나라하고 싸워가지고 당을 쫓아낸 다음에 한반도를 통일한 다음 그 이후 약 1300년 동안에 전쟁을 결심한 적이 없다. 스스로 전쟁을 해보려고 국가가 노력해 본 적이 없다.
침략을 받으면 수비는 했는데 우리가 어느 나라를 쳐들어간다든지 선제 공격을 한다든지 해본 적이 없다. 단 예외가 있다. 1950년에 김일성이가 남침하기 위한 전쟁 계획과 전쟁을 결심한 적은 있다. 그것을 예외로 한다면 없다. 계속 침략 전쟁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쟁을 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선조 이후에는 4대주의를 우리의 국가의 전략으로 선택을 했다. 4대주의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명나라나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지킨다. 평소에 그 중국에 대해서 조공을 바친다. 이것이 사개치입니다. 국방정책으로서는 아주 사개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군대를 크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 힘이 덜 든다. 일종의 공짜십니다. 4대주의. 여기에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미동맹이 우리로서는 공짜죠. 4대주의는 한미동맹과 같은 논리죠. 한미동맹이 우리를 지켜준다. 전쟁 나면은 또 북한이 핵 개발하면은 미국이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는 뒤에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면 된다. 요게 바로 4대주의입니다. 4대주의. 요게 연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랜 4대주의와 한미동맹. 요게 또 하나 종북 세력의 평화지상주의 선동이 있었어요. 전쟁은 무조건 싫다. 전쟁은 무조건 악이다. 평화는 그게 노예의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평화지상주의. 요 세 개가 오랫동안 결합이 되었습니다. 4대주의, 한미동맹, 그리고 이 종북 세력의 평화지상주의 선동.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머리와 온몸을 덮어씌우고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분위기. 이러니까 전쟁은 무조건 나쁘다. 심지어 전쟁기념관이라는 이름도 싫다. 왜 전쟁을 기념해야 되느냐? 워 메모리얼.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전쟁기념관은 워 메모리얼인데 그것도 한국의 식자청은 전쟁기념관은 안 되고 뭐 호국기념관을 해야 된다. 이 전쟁은 그게 정의의 전쟁이든 불의한 전쟁이든 무조건 싫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해방 이후에 건국을 하면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강군을 만든 이런 경험 속에서 군사 문화가 삭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로 대표되는 이 위대한 선각자들, 이 두 분의 노력에 의해서 한국에 군사 문화가 삭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어지지 않고 민주화 시대를 맞으면서 이 군사 문화가 다시 탄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300년 역사에서 거의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이 군사 문화가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탄압을 받으면서 군 장교들이 사회의 눈치를 본다. 좌경화된 사회의 눈치를 보는 아주 소심한 군인들로 변해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군인들도 이 사회, 사대주의적 노예근성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휩쓸려 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민간인들보다 군 장교들이 더 결전 의지가 약하다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전문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전략 문화라고 합니다. 전략. 전쟁을 하는 데는 그 전쟁을 하는 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 전략 문화가 잘못되면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 이 전략 문화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 골수에 박혀 있다. 이건 골수에 박혀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핵무장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대주의적 노예 근성적인 이 전략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우리가 만들었다. 계기를 잡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핵무장론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논리에 맞춰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은 한국의 이 사대적 노예 근성적인 전략 문화가 바뀌게 될 것이다. 전략 문화가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국가와 국민이 책임 있는 존재로 거듭 태어나도록 만드는 것으로서 이게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거다. 선진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만 되면 자동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처럼 전쟁을 불사하는 전쟁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처럼 핵무장론을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는 정부와 국민이 있어야 진정한 인류국가와 선진국이 된다. 따라서 핵무장은 자위적 핵무장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이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파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